네, 반갑습니다. 방부르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가진 부모로서의 지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나요? 엄마가, 아빠가, 주 양육자가 한 번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행동을 딱 멈추고 있다면 지금 충분히 지도력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이가 부모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지도력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하는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나의 언어를 통해서 알아보는 나의 지도력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첫 번째. 제가 놀이터에 놀러를 가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언어 네 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첫 번째, 안 돼. 두 번째, 하지 마. 세 번째, 그만해. 네 번째, 위험해.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의 놀이터에서의 모습을 지켜보며 사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용기 내보라고 하는 언어는 별로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돼, 그만해, 위험해, 하지마!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을 제가 가만히 관찰해보면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보입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바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귀 구멍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비인후과 의학적인 관점에서 정말 청력이 상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모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이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 속 도전과 위험에 대한 뭔가 새로운 놀이 창출은 아이들에게 본능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10마디 중에서 10마디가 다 그 아이의 놀이를 제지하거나 안전에 대한 경계망을 계속 만드는 듯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본인의 본능대로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본능대로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부모가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자신의 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하세요? 안 돼! 위험해! 하지 마!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도력이 있는 부모님의 아이 같으면 그 행동, 그 상황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습관처럼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분명히 위험해! 하지 마! 그만해! 내려와!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버리죠. 어떻게 되나요? 네, 다칩니다. 그럼 부모님도 달려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 봐, 엄마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아이 표정을 그때 살펴보셨나요? 아이는 지금 내가 다친 것만 해도 너무나 서러워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엄마로부터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데 위로는커녕 엄마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엄마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위험하다고 했지. 사실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은 본인의 불안도가 높아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놀이를 지켜보는데 그 행동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다칠까 봐서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하지마, 위험해, 그만해 라는 말을 통해서 본인의 불안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아이의 놀이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이의 용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늘 아이가 도전해 볼 수 있게 옆에서 지켜봐 주십니다. 눈으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옆에서 이끌어 주시고 받쳐 주시고 관찰하면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부정적인 4개의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10마디 중에서 9마디를
긍정적인 언어. 와, 도전에 성공했구나. 근사하다. 엄마도 방금 전에 그거 성공하는 거 봤어. 와, 대단한데. 와, 예전보다 더 팔 힘이 세워졌구나. 이런 긍정적인 말을 내뱉던 엄마가 어느 날, 그건 위험해 보인다. 라고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떨까요? 평소 때? 네, 평소 때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면 지침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말하지 않던 엄마가 오늘은 이건 위험해 보여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엄마 이야기에 딱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키보다 높은 데 올라갔어요. 안 돼, 하지마, 그만해,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 옆에 가서 오늘 지금 뛰어내리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가 봤었을 때 오늘은 조금 너무 높아서 네 키보다 더 높은 곳이라서 조금 위험해 보여. 그래서 한 칸만 더 내려와서 도전해볼까? 그리고 네가 도전할 때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 줄게. 도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부모님들의 지도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본인의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이에게 혹시 안 돼, 그만해, 하지마, 위험해 라는 말을 달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의 지도력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진짜 지도력을 가지기 위해서 부모님이 조금 입을 다무실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입을 여실 때는 아이를 제지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에게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 응원을 내뱉을 수 있는 말 해주시고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실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입이 안 다물어지시면 손가락으로라도 이렇게 막으세요. 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 무릎에 든 멍은 아물 수 있어요. 그런 상처들은 충분히 아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도전의 든 멍은 이 아이의 평생에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의 놀이 제지하지 마시고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입으로만 제지를 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놀이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부모님이 곁에서 안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이에요. 엄마와 아이가 끊임없이 말싸움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부모와 엄마와 아빠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맞나요? 아니에요. 부모님, 이거 꼭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은 감히 부모님이랑 싸울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부모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9살 여자친구였어요. 6살 남자 동생에게 이 멍청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동생에게 멍청이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엄마가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살 여자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동생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언제 말했는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의 말에 언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대꾸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전에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왜 놀이동산 갔다 오는 그 차 안에서도 너가 동생을 멍청이라고 이야기해서 엄마가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 이렇게 진짜 언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딸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 안 나는데? 난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랬더니 엄마가 너 진짜 기억 안 난다고? 너 그때 분명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 기억 안 난다는 거야? 엄마, 난 정말 기억 안 나. 정말 끊임없는 말싸움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부모님? 사실 본질은 뭐예요? 동생에게 다정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훈육이 빠져있고 말싸움 같은 감정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 어떤 지도력을 갖추셔야 할까요? 아이가 정말 예의 바르지 못하고 아이로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알려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동생에게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라고 질문하시면 안 되죠. 안 되는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김치볶음밥 먹을래? 토스트 먹을래? 이런 종류는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를 때리면 되니 안 되니 하는 물음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친구는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생에게 멍청이라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견을 물어보다 보니까 아이와 끊없는 말꼬리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아이가 그런 말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그랬을 때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까요? 그랬을 때는 멈추셔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라고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 아이가 버릇 없어지지 않을까요?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모님, 우리 아이는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지침이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이는 오히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엄마는 나와 싸우는 존재야 동등한 입장으로 포지션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감히 부모님이랑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멈출 수 있어야지 우리는 진정한 지도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멈출 수 있을 때 아이들은 부모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멈출 수 있는 건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님이 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진정한 지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와의 말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겨야지 하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말로 가르쳐 주어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감정적인 소모와 감정적으로 싸우는 방법만 배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냥 부모를 나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포지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진짜 지도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어요. 진짜 지도력이 있는 부모님은요, 부모의 이야기에 아이가 흠칫이라도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지안아 하고 불렀을 때 우리 아이가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거기 위험해 보여 라고 말했는데도 아이가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나의 지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안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하고 엄마에게 몸을 돌려서 반응을 한다거나 얼굴 표정으로 하고 반응을 한다거나 말로 엄마 라고 반응을 한다면 지금 그 부모님은 충분히 아이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계신 부모님이에요. 혹시 내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 오늘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되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입을 다문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지도력을 확보시킬 수 있는, 확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